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함께 팔레트에 짜두었던 SWG32색 물감을 발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색표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발색표가 왜 필요하냐면 물감이 굳고 난 뒤에 색상과 물에 풀어서 종이에 올렸을 때 색상의 차이가 커요. 특히나 짙은 색상 계열들의 물감들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검정색으로만 보이거든요. 어느 게 프러시안 블루지? 어느 게 인디고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종이에 올렸을 때 색상을 알기 위해서 발색표를 만들어 두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정확한 색상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빨리 원하는 색상을 그림 그리실 때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또 초보자분들께서는 물감 이름이랑 색상이랑 잘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미리 한번 발색표를 만들어 두시면서 물감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 요 물감이 요 정도 톤이구나 이렇게 대충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발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발색표 만드는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 두었던 발색표들인데요. 용도에 따라서 팔레트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색표를 만들었어요. 그라데이션은 사용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물감 위에 이름을 쓸 때 있고 물감 아래 이름 쓸 때 있고 물감 이름 안 쓸 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지켜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물감 고유의 색을 발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색과 섞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붓을 잘 깨끗하게 씻은 뒤에 발색해 주셔야 되고 가장 좋은 때는 팔레트에 짜고 나서 굳자마자 바로 발색해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발색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발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연한 색부터 진한 색까지 조금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라데이션을 사용해 줄 거예요.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색상으로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연한 색부터 발색하는 방법, 진한 색부터 발색하는 방법. 옅은 색부터 발색을 할 때에는 처음에 물감을 조금만 섞어서 연한 색부터 밑에 올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물감을 섞어서 점점 더 농도가 진하게 발색을 해서 맨 위에는 제일 진한 물감을 발라주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진한 색부터 발색하는 방법은 윗부분에 물감을 많이 풀어서 진한 농도의 물감을 발라주시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물을 묻혀서 점점 더 연하게 마지막에 가장 연하게 그라데이션 해주는 방법이에요. 연한 색부터 할 경우에는 위에 연한 색 물감을 조금만 묻힌 뒤에 밑으로 갈수록 물감을 점점 더 많이 묻혀서 진한 색을 올려주시면 되고 반대로 진한 색부터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밑부분에 진한 물감을 깔아주신 뒤에 위로 올라올수록 점차 물을 섞어서 점점 더 물을 섞어서 이렇게 연한 색이 나오게끔 발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라데이션이 처음에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이게 물 조절하면서 하는 거라서 조금 초보자분들께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이 안 되시면 그냥 단색, 한 가지 색으로 발색을 해보셔도 돼요. 오늘은 물감 색을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굳이 그라데이션 안 해주셔도 돼요. 처음에 안 돼도 나는 도전해볼래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가 색상이 32색이잖아요. 그러면 물감이 32개니까 그라데이션을 32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 하는 것과 마지막에 하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림은 연습할수록 느는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잘 안 돼도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그냥 생각하시고 즐기면서 오늘은 이전 색깔 보는 거지 하면서 천천히 재미있게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 스타일대로 즐기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발색을 하기에 앞서서 물감을 한번 훑어보고 발색을 하겠습니다. SWC 물감 안에 들어있던 팜플렛이에요. 여기에 라벨 설명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인체 유무의 국제 승인 마크가 있고요. 아래에 사용 완료명이 적혀 있습니다. 색 번호, 색명이 적혀 있고 물감 가격의 등급, 그리고 내광성 기호, 투명도 기호가 쓰여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는 안에 있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SWC는 총 104색이 있대요. 그리고 투명도는 투명, 반투명, 반불투명, 불투명이 있대요. 투명 수채화 물감인데 불투명이 있네요 하고 놀라실 수도 있으시죠. 화이트 베이스, 흰색이 베이스인 물감들이나 검정색들은 거의 불투명인 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광성, SWC는 3단계로 표기합니다. 별이 많을수록 내광성이 높은 거예요. 별 3개, 2개, 1개. 가격은 A부터 E까지 5등급입니다. E가 제일 비싼 거예요. 물감 용량은 다 15ml라고 합니다. 한번 요거를 토대로 물감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SWC 823번 브릴리언트 핑크 색상이고요. B등급입니다. 내광성은 별 2개, 투명도는 불투명 물감입니다. 뒤로 돌려서 AP 국제승인 마크를 취득했고요. 피그먼트는 PR209, PW6을 사용한 물감입니다. 물감도 종이처럼 패키지에 적혀있는 정보만으로도 어느 정도 특징을 읽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이제 SWC 32색을 발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을 미리 그려왔어요. 가로는 1.5cm, 세로는 3cm이고 아래 물감 이름을 쓸 공간을 1cm를 비워두었어요. 불투명도, 투명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정색 굵고 짙은 선을 그려두었습니다. 레몬 옐로우 색상부터 발색해 볼게요. 24색, 32색 세트에 다 들어있는 색상이고요. 투명도는 반불투명이고요. 내광성은 별 2개, PY81 안료를 사용했고 A 그레이드 물감입니다. 이 연한 색은 그라데이션이 잘 안 될 수도 있으세요. 진한 색으로 갈수록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나타나거든요. 이 레몬 옐로우 색상은 익은 레몬의 껍질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프랑스어로는 시트롱이라고 하고요. 색 이름이 17세기부터 사용되었대요. 굉장히 오래되었죠. 약간 탁한 느낌이 받치거든요. 조색을 했을 때. 그런데 포인트 줄 때는 올려주면 아무래도 밑에 색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요. 다음으로는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색상입니다. 24색 세트엔 없고 32색 세트에만 있습니다. 투명도는 투명, 내광성은 별 2개, PY1 안료를 사용했고 A등급입니다. 이렇게 물감 앞에 라이트가 있는 경우가 있고 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라이트가 밝은 색이고 딥이 어두운 색이에요. 밝고 맑은 노란색을 표현하고 싶으실 때는 이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색상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저도 노란색 계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이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퍼머넌트 옐로우 딥 색상인데요. 이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색상을 꽃 같은 자연물 그릴 때 사용해주면 투명하게 여리여리한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퍼머넌트 옐로우 딥 색상입니다. 24색, 32색 세트에 다 들어있고 투명도는 투명, 내광성은 별 2개, PY84 안료를 사용했고 C등급 물감입니다. 물감 이름 앞에 퍼머넌트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물감들이 있는데요. 이 퍼머넌트가 쓰여 있으면 유기안료를 사용했다고 해요. 유기안료를 사용한 물감들의 특징은 색이 선명하고 종류가 풍부하고 착색이 잘 되고 투명하다고 해요. 그리고 단점은 내광성이 살짝 낮아요. 그리고 고가인 점이 단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감 이름 앞에 이 퍼머넌트가 쓰여 있으면 유기안료를 사용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퍼머넌트 옐로우 딥 색상은 아까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색상과 음영을 줘서 사용해도 좋고요. 다른 색상들과 조색을 해서 사용해도 예쁜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사용하기 참 괜찮은 물감이에요. 다음으로는 카드뮴 옐로우 오렌지 색상입니다. 카드뮴 옐로우 오렌지 색상은 32색 세트에만 들어있는 색상인데요. 반불투명하고 내광성이 높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등급은 C등급이고 카드뮴이란 것은 안료에 카드뮴 성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카드뮴이 들어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약간 반불투명이고 내광성이 높고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카드뮴이란 이름이 들어가는 물감들은 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퍼머넌트 옐로우 오렌지 색상이에요. 24색, 32색에 다 들어가 있고 투명도는 투명, 내광성은 별 2개, PY83, PO13을 사용했고 C등급입니다. 이 퍼머넌트 옐로우 오렌지 색상은 저는 오렌지 색상 쓸 때는 요거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제일 투명하고 맑은 오렌지 색상을 쓸 때는 요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카드뮴보다는 퍼머넌트 색상을 좋아하는데 포인트 줄 때는 카드뮴을 딱 올려주면 예쁘게 올라가요. 버밀리언 휴라는 색상입니다. 물감 이름 뒤에 휴가 붙은 거는 전문가용 물감은 이 내광성이랑 투명도 그리고 발색을 높이기 위해서 알료랑 미디엄을 최고급을 사용해요. 이 알료 중에서는 약간 중금속이 들어간 알료도 있고 위험 물질이 들어간 알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싱크대에서 물통을 헹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이런 이유로 그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물감 이름에 이 휴가 들어간 거는 최대한 그 발색은 비슷한데 위험 물질을 제거하고 다른 물질을 사용했거나 저렴한 안료를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SWC 버밀리온 휴는 저렴한 안료를 사용한 것 같아요. 한 등급 높은 버밀리언 색상이 있는데 휴는 B등급인데 그렇습니다. 버밀리언 휴는 투명, 내광성은 별 1. 이게 조금 내광성이 더 아쉬워요. 그냥 버밀리언 써주시지. PO16 B등급입니다. 버밀리언 색상은 아주 오래된 색상이에요. 황화수은을 주성분으로 하여 인류가 만든 최초의 적색의 화합물 안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원전 3000년경부터 중국에서 사용했다고 해요. 이게 유럽으로 넘어가서 엄청 유행을 했대요. 그런 역사가 있는 색깔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퍼머넌트 레드 색상입니다. 24색, 32색 세트에 다 있고 투명도는 투명, 내광성 별 3개, PR209A 등급입니다. 이 퍼머넌트 레드 색상을 저는 조금 좋아해요. 왜냐면은 레드 색상이 약간 불투명한 색상이 조금 있는데 요 SWC 레드가 투명한데 약간 톤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어서 좋아요. 저는 사용할 때. 그래서 자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퍼머넌트 로즈 색상. 이거는 32색 세트에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투명도는 투명, 내광성은 별 2개, PV19 사용했고요. A등급입니다. 퍼머넌트 로즈 색상은 꽃 그림 그릴 때 제가 많이 사용하는 색상이에요. 예쁩니다. 투명하고 맑고 가격은 저렴하고 예쁩니다. 다음으로는 로즈메더 색상입니다. 32색에만 있고요. 투명도는 투명, 내광성 별 3개, PR83D 등급입니다. 되게 등급이 높죠. 로즈메더 색상은 안트라키논이나 수산화 알루미늄에서 유도되는 분홍색을 띤 안료라는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이 로즈메더 색상들은 내구성이 조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약간 분홍색을 띠고 있고 안료의 기원은 아주 예전에 그 꼭두선이 뿌리를 짠 즙이 염료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 기원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조색할 때도 예쁘고 그냥 단색으로 써도 예쁘고 퍼머넌트 로즈, 로즈메더, 크림슨 레이크가 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색상이에요. 크림슨 레이크 색상은 32색, 24색 세트에 들어있는데 투명도는 투명, 내광성은 별 2개, PR83A 등급입니다. 이 크림슨 레이크 색상도 굉장히 오래된 색상인데요. 크림슨 레이크의 안료의 기원은 깍지벌레에서 얻은 붉은빛 또는 자줏빛의 안료를 사용했었다고 해요. 알칼리에 강하지만 햇빛에 약해서 내광성이 원래 떨어지는 게 특징이었는데 지금은 안료가 대체되어서 내광성이 좋은 물감들도 있습니다. 이 크림슨 레이크 색상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간 시몽색이라고 하죠. 약간 자줏빛이 돌고 밑에 보라색이 받치는 느낌이 돌아요. 혼색해서 만들 수 있는 색깔이기도 하지만 그 단색으로 써도 예쁘고 울트라마린이나 코발트 블루와 혼색해서 쓰면 아주 예쁜 보라색을 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오페라 색상입니다. 투명도는 투명, 내광성 별 1, BR1 안료를 사용했고 B등급입니다. 이 오페라 색상이 참 예쁘고 독특한데 내광성이 참 안 좋아요. 다른 색이랑 조색해서 섞으면 되게 화사하니 예쁘게 하는데 내광성이 안 좋아서 조금 그게 단점이에요. 다른 브랜드 오페라 색상도 내광성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 색깔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SWC 물감에서 제일 예쁜 계열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하면 저는 브라운 계열이거든요. 아무래도 고가이고 안료도 높아지면 막 이거 진짜 예쁘다. 다른 브랜드 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브라운 계열은 SWC만 한데? 약간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SWC에서 가장 예쁜 토성 색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 오커 색상입니다. 이 색상은 아까 버밀리온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이 옐로우 오커는 더 오래됐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료로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에도 쓰인 흔적이 있대요. 연한 노란색을 띠는 갈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약간 반투명하고 이 옐로우 오커 색상이 항상 모든 세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해외 브랜드 물감들도 이 옐로우 오커를 기본 6색 세트에도 들어가 있고 왜 그런지 몰랐는데 조색해서 쓸 때 이 옐로우 오커 색상을 베이스로 해서 다른 색상을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로우 엄버 색상입니다. 로우 엄버 색상은 32색 세트에만 있어요. 투명도는 투명, 내광성은 별 3개, PR101 안료를 사용했고 B등급입니다. 이 로우 엄버 색상은 옐로우 오커와 마찬가지로 천연에서 얻어온 갈색 안료라고 해요. 철, 망가니즈 광석이 풍화된 것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말경이며 오늘날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태우면 번트 엄버가 된대요. 신기하죠? 투명도가 굉장히 높아서요. 저는 옐로우 오커보다 이 색상을 사용하거든요. 되게 예뻐요. 뭔가 투명해서 나무 그림 그릴 때 저는 이 로우 엄버 색상을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다른 색상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로우 엄버 색상 정말 예쁩니다. 다음으로는 번트 시에나 색상입니다. 24색, 32색 세트에 다 들어가 있고 투명도는 투명, 내광성은 별 3개, PR101A 등급의 안료입니다. 이 번트 시에나 색상은 아까 로우 엄버를 태우면 번트 엄버가 된다고 했잖아요. 로우 시에나라는 색상이 있거든요. 그 로우 시에나 색상을 태워서 번트 시에나 색상을 만든 거라고 해요. 로우 시에나 색상은 이탈리아의 시에나 흙에서 유래되었다고요. 시에나 지역의 그 흙에서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우 엄버 색상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 로우 엄버 위에 번트 시에나, 그 다음으로 번트 엄버나 반다이크로 이렇게 명암을 써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번트 시에나 색상도 차분하니 너무 예쁘죠. 저는 이래서 브라운 계열은 SW 색상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라이트 레드 색상입니다. 라이트 레드 색상은 산화철의 일종이에요. 토성 계열인데 산화돼서 붉은색을 띈다고 합니다. 밝고 노란빛을 띠고 붉은색을 나타내는 게 특징이고 천연의 황토를 태워서 만드는데요. 이 태우는 정도에 따라서 라이트 레드 색상이 되기도 하고 인디언 레드 색상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되게 신기한데 인디언 레드 색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마다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탁하고 거의 불투명에 가까워요. 그런데 굉장히 차분하면서 브라운 눌러주는 맛이 있는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 라이트 레드 색상은 24색 세트에 넣고 32색 세트에만 있습니다. 라이트 레드 색상은 반투명색이고 내광성은 별 3개, PR101A 등급입니다. 저는 이 라이트 레드 색상은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지붕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번트 엄버. 이거 너무 예쁘죠? 번트 엄버 색상 너무 예뻐요. 24색, 32색에 다 들어있고 투명도는 투명, 내광성은 별 3개, PBR7 안료를 사용했고 B등급입니다. 어두운 진한 황갈색, 고동색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밤 껍질 색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로우 엄버를 태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태워서 만든 색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색상을 나무 그릴 때 제일 많이 사용해요. 번트 엄버 색상.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다음으로는 브라운 레드 색상입니다. 이 브라운 레드는 24색, 32색에 다 들어있고 투명도는 투명, 내광성은 별 3개, PBR25 안료를 사용했고 B등급이에요. 이 브라운 레드 색상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사전적인 의미가 아까 라이트 레드 색상과 이 브라운 레드 색상을 제일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브라운 계열 중에서는 약간 붉은 계열이 많이 띄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분하게 가라앉는 브라운을 좋아해서 많이 사용하는 색은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포인트 줄 때, 꽃그림 그릴 때, 음영 넣을 때 이 브라운 레드 색상이 투명도가
투명해요. 그래서 이걸 넣으면 탁하지 않게 음영 넣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다이크 브라운 색상입니다. 24색 32색 세트에 들어있는 반다이크 브라운은 SWC에서 나오는 반다이크 브라운 1이래요. 2 버전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반다이크 브라운 색상은 투명도는 투명, 내광성은 별 2개, NBR 8 안료를 사용했고 B등급입니다. 이 반다이크 브라운은 갈색, 짙은 갈색인데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인 반다이크가 조색해서 썼던 그 갈색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반다이크 브라운으로 아예 이름이 굳은 그런 색상이라고 해요. 원래 천연의 것은 18세기까지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됐고 독일에서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더 널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18세기에 반다이크가 썼던 브라운이라는 이 색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반다이크 브라운이라고 해서 지금 21세기에도 사용하고 있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 반다이크 브라운을 정말 좋아해요. 세피아는 약간 진하고 반다이크 브라운이 음영 줄 때 정말 예쁘거든요. 요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요. 반다이크 브라운을 착 바르면 뭔가 착 다운되면서 착 고급스러운 뭔가 착착하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다음으로는 세피아입니다. 역사가 오래됐는데요. 펜촉을 잉크에 담아서 썼던 시절에 사용했던 잉크를 만들던 안료예요. 오징어 먹물, 문어 먹물에서 채취한 거를 건조시켜서 흑갈색 안료만 채취한 다음에 잉크로도 만들고 아라비감이랑 섞어서 이렇게 수채화 물감으로도 만들고 해서 사용했다고 해요. 세피아 색상은 그림자 만들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탁해져서 그림자가 탁해지면 그림 전반적인 분위기가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사용하지 않고 회색 만들 때, 따뜻한 느낌의 회색 만들 때 조금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림에서 약간 무게를 잡아줘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색깔에 세피아와 조색해서 눌러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탁한 느낌의 물감들은 사용할 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너무 탁 올려버리면 그림이 전반적으로 다 탁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피아색을 사용할 때는 조금 조심해서 소량씩 사용하다가 늘려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린 계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퍼머넌트 그린 넘버 1. 아까 옐로우 라이트, 옐로우 딥 할 때 라이트 딥으로 밝기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라이트가 밝은색, 딥이 어두운색이라고 했는데 그린 1, 2, 3 이렇게 1이 제일 밝고 2가 어두운색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그린 페일, 그린 딥, 그린 미들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계열 색상인데 밝기를 나눠서 물감을 나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투명한 연두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많이 쓰는 색상이죠. 나무 그릴 때도 많이 쓰고요. 풀 그릴 때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조색해서도 많이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색상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리니쉬 옐로우 색상 32색 세트에만 들어있어요. 투명도는 투명, 내광성은 별 2개, PY129, D등급입니다. 이 그리니쉬 옐로우 색상을 저는 그렇게 많이 애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리브 그린이랑 섞어서 쓰면 예쁘긴 한데 약간 톤 다운된 그린 쓸 때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 물감 자체는 굉장히 밝은데 사용할 때는 약간 섞어서 다운시켜서 쓰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올리브 그린 색상입니다. 올리브 그린 색상은 24색, 32색에 다 들어있고요. 투명도는 투명, 내광성은 별 2개, PY83, PG8, B등급입니다. 이 올리브 그린은 녹갈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약 황녹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올리브 나무의 열매색이라고 해서 사용된 지는 아주 오래된 이름인데 브랜드마다 올리브 그린 색이 다 달라요. 이 올리브 그린 색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레몬 옐로는 17세기부터 사용됐는데 레몬 옐로 하면 어느 정도 브랜드마다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올리브 그린은 생명이 사용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브랜드마다 올리브 그린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데 저는 SWC 올리브 그린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습그린 색상입니다. 습그린의 사전적인 의미를 검색해 보았더니 갈매나무 열매에서 얻은 암록색 물감이라고 정의되어 있었어요.
셉그린 색상은 이 색깔 단독으로 써도 예쁜데 여기에 울트라마린을 섞으면 조금 더 진해지거든요. 그 색깔도 굉장히 예쁘고 자연물, 풀그린 그릴 때 이 물감을 베이스로 깔고 어두운 거, 밝은 거를 이제 다른 걸로 조절하기가 편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물감이에요. 이 셉그린 색상이랑 울트라마린 색상을 섞으면 딥한 초록색이 되는데 크림슨 계열, 붉은 계열이랑 섞으면 갈색에 가까운 초록색이 되는데 그 색깔도 예뻐요. 약 웜톤의 짙은 초록색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사용해요. 그리고 조금 차갑고 짙은 초록색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울트라마린이랑 조색을 해서 그리면 예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색그린 색상을 저는 참 많이 사용해요. 다음으로는 후커스 그린 색상입니다. 32색 세트에만 있고요. 투명도는 투명, 32색 세트에만 있고요. 투명도는 투명, 내광성은 별 2개, PG 8 완료를 사용했고 B등급입니다. 이 후커스 그린 색상은 약간 진한 초록색인데 맑고 투명해요. 그래서 이 셉 그린 색상이랑 후커스 그린 색상을 아무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자연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이 후커스 그린은 원래는 프러시안 블루랑 감보지 색상을 섞어서 만든 색인데 그러니까 사지 않아도 그 두 개의 색이 있으면 섞어서 쓰면 되는 색상인데요. 식물 예술가였던 윌리엄 후커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많이 썼던 색상이래요. 그래서 후커스 그린도 사람들이 많이 조색해서 쓰다 보니까 후커스 그린이 브랜드마다 다 나오게 된 거죠. 그런 색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비리디언 색상이에요. 비리디안 휴입니다. 이것도 아까 버밀리언처럼 휴가 붙어있죠. 이 비리디언은 32색, 24색에 다 있고 투명도는 투명, 내광성은 별 3개, PG7 A 등급입니다. 이 SWC 비리디언 휴는 발색이 굉장히 잘 나오는 비리디언이에요. 모든 비리디언이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이 물감은 다른 색과 조색해서 쓰면 참 예쁜 초록색이에요. 반다이크 브라운과 섞으면 아주 차분한 초록색이 됩니다. 비리디언은 원래 이런 색깔이긴 한데 비리디언이 미끄덩하고 발색이 안 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윈저앤뉴튼이 그게 굉장히 심한데요. 다른 브랜드들도 끄덩한 브랜드도 많아요. 그거는 그 안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4색, 32색 세트에 들어있는 거는 휴가 붙어 있습니다. 셀룰리언 블루 휴이고요. 투명도는 투명, 내광성은 별 2개, PB15를 A등급 물감입니다. 그런데 셀룰리언 블루는 2등급이에요. 되게 가격이 높고 투명도도 이렇게 투명하지 않아요. 약간 반불투명한 색상이 특징인 셀룰리언 색상입니다. 1805년경 만들어졌다고 해요. 산화 코발트와 산화석을 섞어서 만든 안료라고 해요. 불투명하면서 밝고 맑고 깨끗한 하늘색이래요. 이 셀룰리언 블루가 정말 매력적인 색상이거든요. 그리고 내광성도 높고 다른 색과 조색했을 때 산성물질이랑 조색했을 때도 안정적이고 알칼리성이랑 조색했을 때도 안정적인 물감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것과 비슷하게 발색을 만들어낸 휴 대체한 물감입니다. 피콕 블루, 다음으로는 피콕 블루예요. 24색, 32색 세트에 다 들어있어요. 투명도는 투명, 내광성은 별 2개, 등급은 B등급입니다. 이 피콕 블루랑 셀룰리언 블루 휴랑 안료가 비슷해요. 두 개의 발색이 거의 비슷한 색상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많이. 그래서 이거는 조금 SWC가 블루 계열이 이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나 SWC에서 가장 별로인 계열 블루 계열이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블루 아니면 레드를 많이 꼽으시는데 블루를 많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구성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단점이긴 한데 피콕 블루, 셀룰리언 블루가 투명해서 사용하기는 좋은데 원래 이 셀룰리언 블루가 이런 색은 아니고 피콕 블루는 원래 이런 약간 발색이긴 한데 그렇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죠. 다음으로는 울트라마린 딥 색상입니다. 이 울트라마린 색상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브랜드의 특징은 그래뉼레이션이 느껴진다는 점이에요. SWC도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 거의 미미한 정도예요. 더 심하게 그래듈레이션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울트라마린 색상은 군청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광물성 안료예요. 식물성 안료는 아니고 광물성 안료이기 때문에 그래듈레이션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고가에 예전에는 판매되었다고 해요. 유럽에서는 라피스 라졸리를 분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고가였는데 이제 인공 안료를 발명한 뒤로부터는 가격이 조금 안정되었죠. 지금도 몇몇 브랜드는 예전 그 천연 광물로 만든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비싸고 예쁩니다. 비싸고 예쁩니다. 다음으로는 코발트 블루. 이 코발트 블루도 비싼 편인데 지금 SWC는 휴입니다. 또 내광성, 투명도는 투명, 내광성은 별 3개, PB29A 등급입니다. 이게 SWC가 예전에 HWC 홀베인 물감을 모델로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홀베인이 휴가 많거든요. 버밀리언, 비리디언, 코발트, 휴가 많은데 그런 거를 조금 모델링해서 만든 것 같아요. 코발트 블루는 원래 내광성이 굉장히 좋은 안료예요. 1800년대부터 사용된 안료인데 아무래도 이것도 광물성 안료이다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비쌌다고 해요. 지금도 코발트 블루 하면 거의 다 가격이 높거든요. 등급이 보통 3, 4단계 이렇게 되는데 SWC에서도 코발트 블루가 나오고 있는데 코발트 블루는 D등급이에요. 이 휴는 A등급이긴 한데 다음으로는 프러시안 블루 색상입니다. 프러시안 블루 색상은 24색, 32색 세트에 다 들어있고 투명도는 투명, 내광성은 별 2개, PB27A 등급입니다. 이 프러시안 블루는 1700년대부터 사용됐다고 하는데 착색이 굉장히 잘 되는 물감 중에 하나이고요. 이 프러시안 블루는 인공 안료 중에서 가장 먼저 발명된 것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독특한 게 있는데 이 프러시안 블루는 색깔도 예쁘긴 한데 의학적으로도 사용된대요.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방사성 세슘이나 뭐 그런 중독이 되면 해독제로 사용되는 약물이기도 한데요. 일단 색상적으로 보면 코발트 블루보다는 진하고 인디고보다는 연해서 많이 사용되는 색상이고요. 아까 감보지 색상이랑 섞어서 포커스 그린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옐로우 계열이랑 섞어서 그린 계열 색상을 만들면 예쁘게 나와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프러시안 블루 색상이 약간 딥, 아주 진한 색부터 맑은 색까지 표현이 다채로워요. 그라데이션이 되게 예쁘게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잘 쓰게 되는 색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인디고 색상입니다. 인디고 색상은 32색 세트에만 있어요. 반불투명 색상이고 내광성은 별 2개, PB66A 등급입니다. 이 인디고 색상은 천연 연료 중에서 청색 중에서는 인디고가 가장 오래됐어요. 쪽색이라고 하죠. 쪽풀에서 채취한 청색의 식물성 천연 염료라고 해요. 바다 그릴 때도 많이 쓰고 다른 색과 섞어서 그림자 그릴 때도 많이 쓰고 회색 만들 때 저는 이 색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 색입니다. 제가 창문 그릴 때도 많이 쓰고 음영 넣을 때도 많이 쓰고 약간 불투명한 게 있기 때문에 무게감 있게 잡아줄 때 사용하면 아주 예쁘게 톤 다운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또 묽게 다른 안료랑 섞어서 쓰면 회색을 좀 투명한 회색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아해요. 다음으로는 퍼머넌트 바이올렛 색상입니다. 퍼머넌트 바이올렛 색상은 24색, 32색에 다 들어있어요. 투명도는 투명, 내광성은 별 2개, PV3을 사용했고 D등급입니다. 이 바이올렛 색상 중에서 코발트 바이올렛도 비싸고 퍼머넌트 바이올렛도 비싼데 저는 이 퍼머넌트 바이올렛 발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미끄덩하지 않고 가장 깔끔하고 투명하게 발색되는 바이올렛 색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디고랑 섞어서 반사광 그릴 때 많이 사용하고요. 저는 좀 바이올렛 색상을 많이 사용해요. 여기에 왜 바이올렛을 섞어요? 이런 꽃 그릴 때도 반사광을 그릴 때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뒷면이 비치는 그런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저는 바이올렛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잘 사용하고 있는 색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발색을 다 해보았습니다. 발색해보면서 물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물감의 역사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 좀 더 재밌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검색해보면서 알게 된 게 많아요. 이런 거 사실 몰라도 그림 그리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거든요. 물감 이름과 색이 어느 정도만 매치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재미로 한번 쑥 훑어보시면 되고 발색표도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단색으로 발색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